사회를 이루는 섭리와 승리법을 시작했습니다. 시장 지배 시대가 도래되면 신분제도는 부정되고 개인이나 집단은 판매를 통해 소득을 얻게 된다. 신분제도가 있을 때는 그래요. 권력에 따라서 분배가 이루어지죠. 하지만 신분제도가 부정되는 사회에서는 권력에 따라 분배되는 게 아니겠죠. 사업체를 소유한 사업가는 상품 판매를 통해 소득을 얻고, 그렇죠. 상품을 판매해서 소득을 얻죠. 그것이 활동이건 생산물이건. 근로자는 시간과 결합한 활동을 판매하여 소득을 얻는다. 사업체, 기업에 판매하여, 그렇죠. 근로자의 시간과 결합한 활동 역시 시장에서 화폐와 교환된다는 점에서 상품이다. 시간과 결합한 활동이 화폐와 교환이 되죠. 그래, 교환되는 대상은 상품인 거예요. 즉, 시장 지배 시대에서는 대부분의 조직체나 개인이 상품을 판매하여 소득을 얻고 필요한 대상을 시장에서 구매하여 유지되거나 살아간다. 그렇죠. 상품을 판매해서 조직을 유지하고 또 개인 역시 사업체 소유자건 근로자건 상품을 판매해서 그래요. 소득을 얻어 살아가죠. 필요한 것을 시장에서 구매하죠. 소비할 대상을. 사업가가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자본을 투입해야 하는데 그래요. 투입되는 자본은 비용으로 계산된다. 비용이 일정할 경우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이 비쌀수록 이익은 커지고, 그렇죠. 보다 많은 상품이 판매될수록 또한 이익은 커진다. 두 가지 요인이 그래요. 이익을 결정한다.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 그리고 많이 팔릴수록 이익이 커지죠. 결국 사업가는 이익이 큰 상품을 발굴해야 하고 비용을 줄이고 비싸게 팔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며, 그렇죠. 보다 많은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어떻게 하면 이러한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까? 사회 구성원들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하면 이러한 일의 반은 성공한 셈입니다. 사회 구성원들이 필요로 해야지 그 기업 사업체 소유자가 제공하는 상품이 팔릴 거 아니에요. 필요 없는 것을 제공하면 안 팔릴 거 아니에요. 필요하더라도 너무 많이 판매하려면 제값을 못 받을 테고, 그렇게 되는 거죠. 나머지 반의 성공은 사회 구성원이 구매력으로 구매 가능한 가격으로 상품을 제공할 수 있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 사회 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하더라도 어떤가요? 너무 비싸요. 아무리 필요하지만 구매할 능력이 없어요. 그럼 못 사는 거죠. 안 팔리게 되는 거죠. 사회 구성원이 아무리 필요로 하는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비싸면 구매할 수 없기에 사업가는 판매할 수 없고, 판매할 수 없으니 이익 또한 얻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결국 사업가가 이익을 통해 소득을 얻는 일은 이익이 많이 남는 상품을 발굴하고 많이 파는 능력에 달려있지, 인종, 국적, 민족, 학벌, 지역, 성별, 나이, 종교와는 무관한 일이다. 그렇죠. 기업 소유자에게 중요한 것은 이익이 많이 남는 상품을 많이 파는 것에 있을 따름이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요인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업가가 큰 소득을 얻었다는 말은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사회에서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대상을 많이 보급했음을 가리킨다. 그렇죠. 그러한 이유로 사회 구성원의 생명과 재산에 지장을 주지 않는 이상
사업가가 큰 소득을 얻는 일은 권장할 일이지 제한할 일이 아니다. 사업가가 큰 돈을 벌 수 있는 길은 뭔가요? 기본적으로 첫 번째 조건이 사회적으로 절실히 필요한 것을 제공해야 되는 거죠. 절실한 것을 필요하고 그 대가로 큰 소득을 얻었어요. 비난할 일인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아무 필요도 없는 것을 가지고 큰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방법 같은 것은 없지요. 아무도 안 살려고 할 테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로자는 시간과 결합한 활동을 사업체에 판매하여 소득을 얻는다. 그렇죠. 근로자는 사업체와 거래를 하죠. 활동을 가지고서. 활동에는 육체적 움직임의 가치를 두는 노동과 마음에서 발견되는 움직임의 가치를 두는 심동이 있다. 어떤 이익이 되는 상품을 찾는 활동, 이런 것은 노동의 가치를 두는 게 아니죠. 육체 움직임의 가치를 두는 게 아니죠. 그런 것은 심동에 해당하는 거죠. 그것을 찾고서 재산을 투입해서 모험을 해봐야겠어. 이러한 것은 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움직임, 심동에 해당되는 거죠. 노동이건 심동이건 그러한 움직임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기술을 익히고 숙련 과정이 필요하다. 아무리 어려운 기술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체에서 필요로 하지 않는 기술을 익히면 판매가 불가능하니 그러한 기술을 익힌 근로자는 소득을 얻을 수 없다. 거래가 가능한 기술을 익혀야 되는 거죠. 근로자로 살아가려면 사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익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리 어려운 기술이라 하더라도 사업체에서 필요로 하지 않는 기술을 익히면 판매가 불가능하죠. 자신의 활동을. 같은 기술을 익힌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숙련도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렇죠. 충분히 숙련된 근로자는 숙련되지 않은 근로자보다 훨씬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같은 시간에 훨씬 많은, 그렇죠. 따라서 숙련된 근로자의 활동과 숙련되지 않은 근로자의 활동의 가격에는 차이가 자연적으로 발생한다. 그렇죠. 한 시간에 어떤 이는 초보자라서 일을 별로 못하는데 어떤 사람은 숙련도가 높아서 그 사람이 2배, 3배 일을 해요. 그러면 2배, 3배 일하는 사람이 훨씬 많은 소득을 얻게 되겠죠. 따라서 근로자의 활동 가격은 기술과 숙련도에 달려있는데 이러한 기술과 숙련도는 개인의 능력에 따릅니다. 즉 사업체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는 개인의 능력에 따라 능력에 해당하는 기술과 숙련도에 달려있지 인종, 국적, 학벌, 지역, 성별, 나이, 종교와는 무관한 일이다. 그렇죠. 기업 소유자와 근로자는 거래를 하죠. 계약을 맺으면서. 기업 소유자가 중시하는 건 뭔가요? 이 사람이 사업체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이지. 이 사람이 뭐 인종, 국적, 학벌, 지역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니죠. 그래요. 기업 소유자의 사회적 판단 기준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의 뭐 인종, 국적, 민족, 학벌 이런 게 뭐 중요한 게 아니죠. 이 기업 소유자의 능력이 중요한 거지. 이익이 되는 상품을 발굴하는 능력, 그리고 많이 팔 수 있는 능력. 그래요. 시장 지배 시대에서는 능력이 중시되지, 뭐 이런 인종, 국적, 민족 이런 거는 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시장 지배 시대 제도가 확고히 자리 잡으면 사업체 소유자나 근로자는 능력에 따라 평가받으며 소득의 크기 역시 정해진다. 그래요. 만일 능력이 아니라 인종, 국적, 민족, 학벌, 지역, 성별, 나이, 종교와 같은 것들이 사업체 소유자나 근로자의 소득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면 이는 시장 지배 시대 제도가 확고히 자리 잡지 못한 탓이지 시장 지배 시대 제도로 인한 것은 아니다. 그래요.
시장 지배 시대가 도래한 일은 역사적으로 오래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며, 시장 지배 시대 제도가 확고히 자리 잡게 되면 절로 사라질 요인들이다. 시장 지배 시대 제도가 그래요. 도래한 지는 얼마 안 됐다 했죠. 확고히 자리 잡지 않고 있죠. 한국에서도 시장 지배 시대 제도에 반하는 제도가 제법 있겠죠. 다시 시정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한국에도 어떤 신분에 따라서 신분 제도의 잔재도 남아있죠. 어떤 신분에 따라서 이익을 제공하려는 의지도 있고, 실제로 그래요. 현존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특정 근로자 신분을 가진 이들은 60세까지 정년을 보장한다거나 그런 것들은 다 신분 제도에 근거한 거죠. 아직 시장 지배 시대 제도가 확고히 자리 잡지 못했어요. 또 다른 요인이 있다면 뭘까요? 전 세계 사회는 국가로 조직되어 있죠. 국가는 결국은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현 시대는 다양한 200개 이상의 국가들이 있어요. 나누어져 있어요. 그냥 하나의 국가가 될 수도 있겠죠. 시장 지배 시대 제도가. 그러면 이제 완전한 차별은 사라지는데, 그래요. 국가라는 조직 때문에, 여러 개 국가라는 조직 때문이 아니라 국가가 있는데 국가들이 수백 개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또 차별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또 어쩔 수 없는 노릇이죠. 현 시대에서 직면한 문제니까. 근데 그러한 문제도 시장 지배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서 긴 세월이 흐르면 하나의 국가가 되면 다 사라질 거예요. 어쨌든 어쩔 수 없는 거죠. 국가는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되지 외국인을 위해서 일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시장 지배 시대 제도에서 분배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결국 사회에 필요한 것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과 투입되는 활동의 양에 따라 각자의 몫이 교환 과정에서 주어진다. 그래요. 능력에 따라 다 주어진다는 거예요. 사업체 소유자건 근로자건. 그런데 한번 이런 거 볼 필요가 있어요. 월 112만원으로 생활한다. 눈물 난다. 필리핀이 돌봄 아닌 청소 빨래 가사 도우미 112만원 받고 일한다는 거예요. 물론 필리핀에서는 이 정도의 소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오는 건데, 한국에서는 월 112만원 받고 일할 사람은 없죠. 현 시점에서. 그래요. 그런데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가사 도우미가 있는데 이 외국인들을 들여온 게 얼마 되지 않았죠. 원래 가사 도우미가 있나요, 없나요? 있죠. 필리핀 이모들이 오기 전에도 한국인들 이모들이 가사 도우미로서 소득을 얻는 이들이 있어요. 필리핀 이모들을 데리고 오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한국인 가사 도우미가 소득에 타격을 입는 거죠. 반면에 필리핀 이모를 고용하는 이는 어떻게 되나요? 이익을 보겠죠. 한국에서는 한국인을 112만원으로 고용할 수는 없으니까.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정부가 어느 한쪽에 이익을 주고 어느 한쪽에 손해를 끼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사업체를 육성해야 되는 거예요. 뭐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것도 있지만, 그렇죠.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뭐,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면서 국민들 중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면서 국민들 중 누군가에게 이익을 주는 행위는 금지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국민들 간의 문제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이익을 주고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치면 그건 편파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사업체를 육성해야 되는 거고, 저렴하게 뭔가 이렇게 가사를 들어줄 수 있는. 그래요. 근데 이제 외국인들을 쓸 수가 있죠. 이제 기업이나 사업체는 중요하니까. 한국인들이 일하려 하지 않는 사업체, 그런 사업체도 중요하죠. 또 사업체는 하나하나가 중요하죠. 그런 사업체 한해서 외국인들을 고용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 간에 큰 분란이 일어나겠죠. 미국이란 나라가 이민을 간다했지만, 유럽도 마찬가지지만 분란이 일어나는 이유가 뭔가요? 똑같은 문제라는 거예요. 국민들 간에 분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친다. 그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전 세계가 하나의 국가가 되기 전에는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선별적으로 사업체를 보면서, 이 사업체 유지는 외국인들의 고용 없이는 힘들겠구나, 그런 사정을 고려해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해야지, 누군가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누군가의 소득에 타격을 끼치는 그런 행위는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요.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